이어지는 내용은 regularization이 되겠습니다. 일단 regularization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regularization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regularization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과한 어떤 능력, capacity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데이터에 존재하는 시그널뿐만 아니라 노이즈까지 같이 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이즈를 피팅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오버피팅, 과적합이라는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큐어 방법,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과적합으로부터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면 이아웃, 즉 일반화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개선하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이즈를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반화의 장점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문제를 풀게 되면 데이터나 뭐 모델이나 뭐 웨이트나 레이블 많은 곳에 노이즈가 끼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있을 때 유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거의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작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왼편에 있는 것은 레귤러리제이션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오른쪽은 레귤러리제이션을 한 경우 두 가지 대비되는 경우고요. 공이 이제 우리의 타겟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의 쿼드레틱한 커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러닝 타겟이고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토이 이그젬플 설명을 위한 그 경우라서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런 그 타겟으로부터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데이터를 이제 이런 파란색으로부터 뽑아서 우리의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귤러리제이션을 하지 않는 이 셋업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다가오는 이 다섯 개의 샘플을 피팅, 러닝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스럽게 완벽하게 피팅을 시도할 거예요. 그럼 인샘플 에러는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원래 타겟에서 나왔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샘플, 예를 들면 이런 샘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런한 이 빨간색하고 새롭게 추가된 이 데이터 사이의 괴리가 꽤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반면에 오른쪽은 이제 레귤러리제이션을 도입한 후에 피팅을 했을 때 이제 우리의 모델이 빨간색으로 역시 표현이 되어 있고 왼쪽이랑 똑같은 즉 트레이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새로 일반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똑같은 점을 넣어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왼편보다 일반화가 잘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하면 오버피팅, 과적합을 막음으로써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머신러닝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 하이 프리퀀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통신할 때 이제 뭐 영상 같은 걸 보내면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점 같은 게 찍혀 있거나 아니면 음성이 가끔 끊기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많은 경우에 하이 프리퀀시 텀을 가지게 돼요. 즉 노이즈란 이렇게 지글지글한 빨리 변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빨리 변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죠, 모델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뭐 y는 10의 6승 x 더하기 뭐 b 이런 게 있고 y는 0.0001x 더하기 뭐 b 이런 게 있다. 두 개 서로 다른 이런 그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은 양의 x를 변화시켰을 때 어느 쪽이 y를 조금 더 덜 변하게 할까요? 즉 노이즈에 둔감하게 할까요?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이제 빨리빨리 변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한을 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제한을 건다라는 것이 모델의 파라미터 입장으로 보면 작은 파라미터 값이 작은 그런 모델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다시 자세한 얘기 더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를 피팅하는 걸 피하고자 이제 모델을 이제 구속하고 속박하고 제약하는 그래서 constraint 모델에 제한을 걸게 됩니다. 빨리빨리 못 쫓아가게. 그래서 조금 덜 그 모델이 빨리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어떤 뭐 약에 보통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용 없는 약이 없죠. 마찬가지로 레귤러리제이션을 적절하게 잘 해주게 되면 노이즈에 강인한 그런 모델,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는데 반대로 너무 과하게 레귤러리제이션을 하면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게 모델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제약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충분히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 과하게 하면 반대로 언더피팅 상황에 빠지게 돼요. 즉 우리 데이터에 있는 시그널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너무 많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귤러리제이션의 부작용은 너무 과했을 때 우리의 시그널 F, 뭐 타겟 좋고 시그널 좋고 이것을 충실히 그 피팅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작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뭐든지 중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레귤러리제이션 정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귤러리제이션 전략을 한번 살펴보죠. 굉장히 많은 레귤러리제이션 테크닉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부 4학년 수준에서 일부 레귤러리제이션 그 전략들을 소개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전략은 모델에게 우리가 이제 모델을 설계하고 러닝한다라고 봤을 때 추가적인 어떤 제약을 아까 이제 모델을 컨스트레인 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델에게 어떤 그 제약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파라미터죠. 여기 우리가 배우는 것이 파라미터니까 파라미터 값에 어떤 그 제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웨이트들이 뭐 그 절대값 크기가 뭐 0.1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지지 않게. 왜냐하면 뭐 확률적으로 파라미터가 커지면 모델이 그 입력의 같은 양의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weight norm penalty라는 거예요. 그래서 weight의 norm 크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뭐 이런 방법들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뒤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뭐 J를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표현하면 결국은 이제 그 뭐 n분의 1에 뭐 저저저거 해가지고 여기에 포인트 와이즈 로스 같은 걸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뭔가를 더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레귤러리제이션 효과를 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썼던 이런 단순한 방법을 이제 예를 들면 인샘플 에러를 미니마이즈 해라 뭐 이런 간단한 조건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리고 이 인샘플 에러라는 것이 이제 위쪽에 이렇게 포인트 와이즈 에러의 평균으로 정의가 됐던 거죠. 지금은 그 에러를 살짝 개선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줄 겁니다. 뒤쪽에 나오겠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오그멘티드 에러, 약간 보완된 그런 에러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인샘플 에러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주게 될 겁니다. 그 디테일은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를 변형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제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다하게 이건 0이어야 해 뭐 이렇게 하는 방법 대비해서 이제 소프트한 컨스트레인트 전체 버짓 같은 걸 줄 수 있거든요. 뭐 모든 웨이트의 뭐 크기의 합이 뭐 C보다 작게 해라. 예를 들면 W의 뭐 크기 얘가 뭐 C라고 하는 전체 버짓보다 작거나 같게 해라. 명시적으로 뭐 이건 0, 이건 뭐 이건 1, 뭐 이건 non-zero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어떤 버짓을 주고 웨이트의 크기의 뭐 제곱의 총합이 그 버짓보다 작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소프트한 컨스트레인트가 파라미터에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그멘티드 에러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파라미터 밸류에 소프트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말미에 조금 더 학습하겠지만 앙상블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모델들을 컴바인 해주는 그럼으로써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뭐 피겨 스케이팅 예를 들면 이제 뭐 연기 점수 이런 걸 매기고 뭐 기량 여러 가지 난이도 이런 걸 평가하는데 한 명의 심판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명의 심판이 하고 뭐 예를 들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평균으로 뭐 그 선수의 점수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접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델을 쓰기보다는 여러 개의 다른 모델의 결과를 조합해서 트레이닝 때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의 어떤 레이블이나 이런 걸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는 앙상블 메소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앙상블 메소드는 그 자체로서 이제 의미가 있고 많이 다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레귤러리제이션 측면, 레귤러리제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아주 크게 보면 일반화 성능, 즉 제너럴리제이션을 좋게 하는 어떠한 방법도 레귤러리제이션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앙상블 메소드도 레귤러리제이션의 한 사례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서 이야기한 그런 어떤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뭐 페널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제 나타내냐 하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아까 머신러닝 한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했고 지구상에서는 뭐 노이즈가 하이 프리퀀시예요라고 하는 어떤 프라이어 날리지가 있죠. 그러면 그런 하이 프리퀀시를 좀 걸러주기 위해서 모델이 천천히 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전 지식 프라이어 같은 것들을 모델을 트레이닝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본화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단순해질수록 유리합니다. 아주 지나치게 복잡한 뭐 인터폴레이션보다는 인샘플 에러는 뭐 별로지만 그 인터폴레이션 비해서 일반화는 더 유리한 그런 방법도 우리 리그레이션 할 때 살펴봤죠.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한 모델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의 어떤 위즈덤 같은 것들을 녹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만약에 지구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프리퀀시가 이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화성에 인류가 여러 가지 뭐그 로봇도 보내고 드론도 보내고 했는데 뭐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죠. 뭐 화성에서는 그러면 노이즈가 로우 프리퀀시더라. 만약에 그런 사실이 알려진다라고 하면 그럼 화성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레귤러리제이션에서는 하이 프리퀀시 필터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노이즈가 로우 프리퀀시 쪽에 몰려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의 트레이닝을 조금 개선해서 결국 일반화를 좋게 하는 그런 노력을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지구상에서는 노이즈란 하이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링 즉 간단한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무엇이 되든 좋으니 프라이어 날리지를 녹여내는 트레이닝의 그런 방식 그것을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귤러리제이션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에 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여기에 진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진실, F 타겟이 놓여 있고요. 우리 하이퍼서시스 셋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중에 뭐 베스트를 만약에 G라고 하면 그 G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보다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우리의 에스티메이터의 평균과 진실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때 뭐 대충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요 빨간 점에 해당하는 가설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진실 사이의 어떤 거리랄까 이것을 여기서 바이어스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우리의 모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너무 단순해서 진실을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이 H 내에서 잘해도 우리는 진실을 포함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진실을 포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보고 뭐 언더피팅 상황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아주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인 좋은 케이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진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델 하이퍼서시스셋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G 같은 것이 이제 F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즉 우리의 하이퍼서시스 셋 H가 타겟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더피팅도 아니고 곧이어 이야기할 오버피팅도 아니고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세 번째 케이스로 가게 되면 우리의 하이퍼서시스이 굉장히 복잡함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굉장히 거대하고 방대한 그런 테리토리를 자랑하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크다 보니까 우리의 F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바꿔보면 우리의 F 있죠? 우리의 F 얘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하이퍼서시스 안에. 그럼 이제 이걸 막 잘 뒤지면 결국은 우리의 타겟하고 일치하는 그런 하이퍼서시스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반면에 모델이 너무 크고 복잡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타겟하고 일치하는 걸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어떤 데이터냐, 어떤 상황이냐, 뭐 어떤 하이퍼서시스 이 H, large H 안에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서 이 괴리가 매우 클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variance가 큰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overfitting의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번 상황은 우리의 truth F가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F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여기서는 진실의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라고 이름을 지어놨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에러가라고 얘기하냐면 바이어스가 메인 에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면 여기서 뭐 바꿔봤자 베리언스 좀 줘봤자 사실은 대동소이예요. 어쨌든 바이어스가 여기서 나미네이트한 그런 에러의 원인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이어스가 이제 커서 제대로 진실을 캡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언더피팅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아이디어란 F가 매칭이 이제 잘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모델 하이파서시스 셋이 지나치게 과해요. 그래서 그 안을 잘 뒤지면 F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다른 말로 하면 variance가 커서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이게 굉장히 이제 variability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variance가 크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과적합 상황, 오버피팅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레귤러리제이션의 목표는 위에 있는 지금 막 우리가 논의한 요 그림으로 보면 뭐 명확해요. 리짐 3, 즉 오버피팅 상황에서 리짐 2, 그 정확히 아이디어랑 매칭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상황에서 2번 상황으로 보내주기 위한, 그래서 3에서 2로 보내주기 위한 이것이 레귤러리제이션이고요. 그럼 우리 방금 전에 학습했던 옵티미제이션은 어떨까요? 옵티미제이션. 옵티미제이션은 일종의 케이스 1에서 케이스 2로 보내기 위한 이런 툴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제대로 이제 충분히 그 피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델이 너무 간단해서일 수도 있지만 모델이 충분한데 이게 최적화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 포인트로 본다면 이 옵티미제이션은 이제 케이스 1에 있는 언더피팅 상황을 케이스 2로 보내는 이런 상황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언더피팅 상황의 해결책이 옵티미제이션만은 아니에요. 그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고요. 반면에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더피팅이 된다면 그때는 옵티마이저를 좋은 걸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더 좋은 옵티미제이션을 쓰면 언더피팅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